안녕하세요. 저는 김창현입니다. 요양보호사 핵심 요약 정리 노트 책을 출간했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100% 여러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제10강 노인학대 예방 및 유형 최근 출제 빈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학대 예방 및 유형의 최근 출제 빈도를 보면 2017년도에 21회 2문제, 22회 1문제, 23회 2문제, 2018년 24회 1문제, 25회 1문제, 26회 1문제, 2019년 27회 1문제, 28회 2문제, 29회 2문제,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29회 2문제, 30회 때 또 1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이 노인학대 예방 및 유형에서는 노인학대 유형이 주로 시험 문제 나왔어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냐, 성적 학대냐, 경제적 학대냐, 그리고 방임이냐, 자기 방임이냐, 아니면 유기냐, 이게 주로 시험 문제로 나왔고요. 그래서 이 박스에 넣어놓고 이런 어떤 학대에 해당되느냐, 이게 주로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인학대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인학대 개념과 원인, 발생 원인, 표준교재 75페이지인데요. 노인학대 개념,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해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인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 이게 노인학대의 개념입니다. 노인학대 발생 요인을 보면 노인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요인에 의해서 발생이 돼요. 남성 노인에 비해 여성 노인이 학대에 당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아마도 남성보다 여성들이 힘이나 여러 면에서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 사회학적 특성인데요. 또 두 번째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학력 수준이 낮고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적 상황이나 대처 능력이 떨어져서 학대 위험이 높습니다. 다음 노인학대의 발생 요인으로는 노인의 건강, 경제, 심리적인 기능 요인이 있는데요. 노인이 건강이 나쁘거나 일상생활에서의 의존성이 높을수록 학대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노인학대 발생 요인 중에 가족 상황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부양자와 동거하는 경우 신체적으로나 심리적 학대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고요. 동거하지 않을 경우 방임이나 유기 등의 학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부양자 특성에 따른 학대로 남성 부양자는 신체적 학대를, 여성 부양자는 방임 행위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노인 학대 발생 요인 중에 사회관계망 요인이 있는데요. 노인과 부양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될 경우 노인 학대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노인학대 발생 요인 중에 사회문화적 요인이 있는데요. 사회 서비스 체계의 인지 및 이용, 노인 차별주의, 가족주의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이 노인 학대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에 노인 학대 현황을 볼까요? 표준교재 77페이지입니다. 노인 학대 현황. 피해 노인,
학대 피해는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더 많다. 여성 노인이 더 많아요. 남성 노인보다. 노인 학대 발생 장소는 어디가 많을까요? 시설이 많을까요? 아니면 뭐 어디가 많을까요? 가정이 가장 많습니다. 가정이 가장 많다. 가정이 가장 많다. 꼭 기억해 주세요. 가정이 가장 많다. 또 노인 학대는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방임, 경제적 학대, 자기 방임 순으로 학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예요. 노인 시설 관련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관련 종사자, 장애인시설 관련자, 구급대의원, 재가 장기 요양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 요양보호사 선생님도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입니다. 가족이 학대하게 되면 돌보다가 케어하시다가 가족이 학대하거나 또 다른 요인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학대가 이루어지면 의무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해야 됩니다. 만약에 신고 의무자가 신고 의무를 위반 시 얼마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남의 일이라고 해서 가정의 일이라고 해서 신고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노인학대가 발생될 의심이 되면 여러분은 신고를 태만히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꼭 신고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학대 행위자. 학대 행위자 뭡니까? 학대 행위자는 학대를 행위하는 사람이에요. 가하는 사람이에요. 가해자예요. 학대 행위자는 아들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배우자, 딸 순입니다. 아들이 가장 많고 다음에 배우자, 딸. 생활시설의 경우 기관 종사자, 이용시설에서는 타인에 의해 학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 생활시설은 먹고 자고 하는 것이죠. 이용시설은 죄악안 보호센터처럼 이용하는 것입니다. 타인에 의해서 학대가 발생된다. 그러니까 어르신이 어르신을 학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노인보호기관의 종류와 활동 내용이 있는데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중앙노인 전문기관이 있고 중앙노인 전문기관, 중앙정부 운영하고 있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지역노인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중앙노인기관은 노인의 인권보호와 관련된 정책,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노인 학대 예방의 홍보, 교육 자료의 제작 보급, 노인 보호 전문 관련 실적 취합, 관리 및 대외 자료 제공, 지역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의 관리 및 업무 지원, 지역 노인 보호 전문 기관 상담원의 심화 교육, 관련 기관 협력 체계의 구축 및 교류가 중앙노인 보호 전문 기관에서 하는 거고요. 또 노인학대 분쟁 사례 조정을 위한 중앙노인학대 사례 판정위원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신고 전화의 운영 및 사례 접수, 노인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피해 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피해 노인 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 교육, 노인학대 예방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 방지 교육, 노인학대 사례 판정을 위한 지역 노인학대 사례 판정위원회 운영 및 지체 사례 회의 운영을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하죠. 3. 노인학대 유형. 표준교재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학대는 먼저 신체적 학대가 있어요.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신체적 학대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물리적인 힘, 또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신체적 학대라 한다. 자, 그러면 신체적 학대 행위와 세부 학대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험 문제 나와요. 노인을 폭행한다. 노인을 폭행한다. 도구를 이용을 하거나 물리적인 힘을 이용한다 해서 노인에게 학대하는 것을 신체적 학대가 하는데요. 몽둥이, 빗자루 등의 도구로 노인을 폭행한다. 이 신체적 학대예요. 물건을 던져 노인에게 상해를 입힌다. 칼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노인에게 상해를 입힌다. 담뱃불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화상을 입히는 행위. 이게 노인을 폭행하는 세부 학대 내용으로서의 신체적 학대 행위입니다. 다음으로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가두어요.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 신체적 학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부 내용으로 보면 집안의 제한된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한다. 신체적 결박하는 거죠. 결박. 집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한다.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한다. 제한된 공간에 장치를, 자물쇠를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한다. 문을 이제 걸어 잠그는 거죠. 집 밖으로 쭉 끌어내거나 쫓아낸다.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노인의 거주지 주변 출입을 통제한다. 다음, 노인을 신체를 강제로 억압한다. 세부 내용으로 침대 등에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신체 일부 또는 모두를 사용하지 못하게 장치를 설치한다. 예를 들어서 끈으로 묶어서 묶는다랄지, 수갑을 채우기 한다랄지, 손, 발 묶기 등이 노인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하는 세부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신체적인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칼이나 가위 등 흉기를 사용하여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물건을 던지거나 기물 파손을 하는 등의 행위로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이게 신체적 학대 행위입니다. 다음, 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를 한다. 기존 생존 유지에 필요한 장치로부터 단절시킨다. 기존 생존 유지에 필요한 식사 또는 음료를 보관하는 물품으로부터 단절시킨다. 기존 생존 유지에 필요한 식사 또는 음료로부터 단절시킨다. 치료 및 생존 유지에 필요한 약물로부터 단절시킨다. 치료 및 생존 유지에 필요한 약물, 심장 관련 약, 당뇨, 혈압약으로부터 단절시킨다. 약물을 단절시킨다. 다음으로 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제한한다.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이나 주사를 강제로 복용, 투입하는 행위. 다음으로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한다. 원치 않는 의사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도록 강요한다. 강제로 수감하거나 위협하여 일을 강요한다. 일을 수행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도록 강요한다. 정신 및 신체적 약화를 가져올 수 있는 조건에서 일을 하도록 강요한다.
다음으로 정서적 학대를 보겠습니다. 정서적 학대, 비난하는 행위, 모욕, 목욕이 아니라 모욕입니다. 모욕. 그 다음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 행위를 통해서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 이게 정서적 학대입니다. 정서적 학대. 자, 정서적 학대 행위와 세부 학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한다.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한다. 쳐다보지 않고 무시한다. 말을 걸지 않거나 대화를 하지 않는다. 말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일상생활을 타 가구원과 별도로 하게 한다. 이게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세부 정서적 학대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 친구나 친지들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방해하고, 사회적 관계잖아요.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비방이나 모욕, 위협, 협박 등으로 타인이 노인과 관계 유지하는 것을 싫어하게 만든다. 일상적인 사회활동과 종교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 야, 역대 기출에 나왔네요. 좋아하는 곳에 가지 못하게 외출을 시키지 않는다. 요게 이제 7회 때 허락 없이 이제 경제적 학대, 정서적 학대에서 23회 때 시험 문제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비방이나 유언 비어로 노인의 경제활동을 저해한다. 이성교제를 방해한다. 이게 19회 때 시험 문제 나왔네요. 이성교제를 방해한다. 다음, 노인을 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에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 죽이겠다고 협박한다. 시절로 보낸다. 또는 집에서 나가라 등의 협박을 한다. 요구를 무조건 무시한다.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한다. 이건 15회 때 나온 지문입니다. 며느리, 내가 놓친 애 때문에 진짜 힘들어 못 살겠어. 에이, 꼴 보기 싫으니 빨리 방에 들어가요. 라며 소리를 지른다. 이런 게 이제 정서적 학대죠. 다음으로 혐오스러운 말을 한다.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창피를 준다.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대상자가 가족의 눈치를 살피거나 말하기를 주저하는 증상이 나타날 때 의심되는 학대 행위는 뭐냐? 바로 정서적 학대다. 17회 때 시험 문제 나왔어요. 대상자가 가족의 눈치를 살피거나 주저하는 증상이 나타날 때 의심되는 학대 행위는 정서적 학대다. 17회 시험 문제 나온 겁니다. 참, 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사항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킨다. 거치 결정에 노인이 배제한다. 토지품 처분을 결정할 때 노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다. 집안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이게 정서적 학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및 유발 행위, 성희롱, 성추행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성적 학대라 한다. 성적 학대와 세부 학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한다.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갖는다.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시도한다. 입맞춤, 애무 등을 요구한다. 가슴이나 엉덩이 등 신체 일부를 만진다.
판단 능력이 없거나 의사 표현할 수 없는 노인을 성폭행한다. 참, 노인을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다. 신체에 빗대어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한다. 성적 언행으로 노인에게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도록 한다. 사람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이 성적 신체 부위를 드러내고 옷 또는 기저귀를 교체한다.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을 알몸으로 목욕시킨다. 원하지 않거나 판단 능력이 부족한 노인의 성적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다.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대 행위자의 성기 및 자의 행위를 보게 한다.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르노 잡지나 비디오를 보게 한다. 원치 않거나 판단 능력이 부족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성적 신체 부위 전체 또는 일부를 드러내 놓는다. 요양보호사 시험 역대 기출 완벽 분석한 핵심 요약 정리 노트 특징입니다. 이 책은 수험생 입장에서 요양보호사 스터디 그룹에서 기출 지문을 재구성하여 만든 교재입니다. 그리고 최단기간 공부해서 물고기가 튀어나오듯이 시험장에서 정답이 톡톡 튀어나오도록 만든 교재입니다. 또 단원별 최근 출제 빈도표와 기출 표기로 수험생들이 중요성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만든 최초의 교과서입니다. 경제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그리고 노동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행위, 이게 경제적 학대입니다. 기출 지문인데요. 18회, 21회 두 번에 거쳐서 나온 문제입니다. 노인의 자산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를 무슨 학대라고 하냐? 경제적 학대다. 이렇게 기출 나온 지문입니다. 자, 그러면 경제적 학대 행위와 세부 학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이게 경제적 학대 행위예요. 세부 내용으로는 임금, 연금, 그 다음에 임대료, 재산 등을 가로챈다.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노인의 연금, 재산 등을 가로챈다. 저축이나 주식 등을 임의로 사용한다. 공공부조,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급여를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한다. 이게 7회 때 나온 기출문제입니다. 또 노인 소유의 귀중한 물건을 빼앗는다. 귀중한 물건을 파괴하는 등 재산적 피해를 준다.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귀중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다. 다음,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 이것도 경제적 학대입니다. 부동산, 특히 부동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강제로 명의 변경한다. 다음으로 수표 및 기타 금융, 법적 서류에 서명을 날조한다. 노인의 신용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한다. 명의를 도용하는 거죠. 또 허락 없이 노인 명의로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는다.
허락 없이 노인의 은행 계좌, 보험 등을 해약한다. 사기나 강압, 부당한 압력, 이력으로 유언장, 계약서, 이임장 등의 서명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한다. 대리권을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악용한다. 노인 부양을 전제로 재산 상속을 약속받거나 재산을 증여받았으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노인의 재산의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한다. 세부 내용을 보면 희망하는 재산 사용을 이유 없이 제한하거나 강요한다. 돈을 일상생활에서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재산을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강요한다. 재산관리 관련 결정을 제한하거나 강요한다. 노인 명의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소유하려고 협박한다. 수표 및 기타 금융, 법적 서류의 서명을 강요한다. 이게 경제적 학대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방임입니다. 방임이라 하면 이것도 역대 기출문제에서 1회 때, 14회 때, 15회 때 나온 기출 지문인데요. 방임이라 하면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거부하거나 불이행 또는 포기하여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것, 이게 방임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방임 학대 행위와 세부 학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방임 학대 행위죠. 세부 내용을 보면 스스로 식사하기 힘든 노인을 방치한다. 대부분 방치가 들어가죠. 스스로 배변 처리가 어려운 노인을 방치한다. 스스로 목욕이나 빨래 등 청결 유지, 청소 등 환경 관리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다. 심각한 치매 등 질환이 있는 노인을 홀로 거주하게 한다. 안정된 주거 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떠돌게 한다. 부적절한 주거 공간에서 컨테이너 박스 등 주거 공간에 거주하는 것을 방치한다. 다음으로 방임 학대 행위를 볼까요?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 이것도 방임에 해당됩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기본적 생존권을 위한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거나 중단한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활 관련 업무, 예를 들어 세금, 각종 요금 납부를 방치한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사회적 활동, 용돈이나 종교활동비, 경조사비 등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런 사회적 활동을 해야 되는데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것도 방임에 해당됩니다. 이게 경제적 지원하고 경제적 학대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의료 관련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것도 방임에 해당됩니다. 세부 내용으로 필요한 보호장구, 예를 들면 틀니나 보청기, 돋보기, 지팡이, 휠체어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 방해하거나 소홀히 한다. 28회 때 나온 지문입니다. 28회 때 나온 기출 지문이에요.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 방해하거나 소홀히 한 것은 뭐냐? 방임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간병을 소홀히 한다. 악취나 욕창이나 염증 등이 발생했는데 불구하고 간병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자, 방임의 문제 사례 다 기출입니다. 24회 때 나온 문제예요. 자, 24회 때 나온 문제인데 볼까요? 이 박스에 넣어놓고 이거는 뭐냐? 노인 학대 중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할머니가 밤새 설사를 하여 얼굴이 창백한 상태인데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마을 회관으로 놀러 가셨다. 이건 뭡니까? 방임입니다. 다음 문제 사례. 이거는 17회 때 나온 지문입니다. 며칠 동안 배가 아픈 할머니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평사와 같이 할아버지 혼자 경로당에 놀러 가셨다. 방임입니다. 다음 또 기출 문제 볼까요? 16회 때 나온 기출 지문입니다. 김씨 할머니는 며칠 전부터 배가 아프다고 호소하신다. 그러나 배우자인 장씨 할아버지는 관심 없어 하시며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노인정에 놀러 가셨다. 이게 이제 방임의 이제 역대 기출에 나온 문제 사례입니다. 다음부터 볼까요? 이거는 19회 때 나온 지문입니다. 박스에 이렇게 넣어놓고 노인의 학대 중 어디에 해당되느냐 물어본 문제입니다. 보청기, 안경 없이 안경등이 없거나 부서져 있다. 계절에 맞지 않는 더러운 의복을 입고 있다. 난방이나 전기, 가스, 전화, 수도 등이 단절되어 있다. 이거 방임에 해당되는 겁니다. 다음에 또 이 박스 안의 문구는 25회 때 나온 문제입니다. 깨어진 안경, 더럽고 찢어진 옷, 오물이 묻은 이부 자리. 여기는 노인의 어느 정도 학대 내용 중 뭐에 해당되느냐 문제인데요. 방임에 해당되는 사례입니다. 자, 6. 자기 방임. 자기 스스로 방임하는 거예요. 자기 방임. 노인 스스로. 자기 방임은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하거나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를 자기 방임이라 한다. 개념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개념은 꼭 정리해 주시고요. 자기 방임 학대 행위와 세부 학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노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해요.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다. 이게 자기 방임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노인 자신이 의료 처치 또는 약 복용 등의 의사의 지시에 따른 치료 행위를 거부한다. 이게 8회 때, 27회 때 두 번에 걸쳐 나온 역대 기출 지문입니다. 건강, 생활, 환경 등의 위험한 상황에서 노인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거나 거부한다. 이것도 자기 방임이에요. 다음으로 노인 스스로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의식주 관련 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받는다. 요거는 27회 때 나온 기출 지문입니다. 다음 일상생활 수행을 위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상실한 노인이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받는다. 다음, 건강에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이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을 지속한다. 노인이 자살을 시도한다. 다 자기 방임에 해당됩니다. 참, 6입니다. 노인 학대 유형 중 마지막인데 6위. 6위는 이해 때 개념을 물어봤어요. 6위에 대한 개념을 물어봤는데요. 6위는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자,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6위라고 한다. 6위 학대 행위는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한다. 세부 학대 내용을 보면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는다. 이 지문이 5회 때, 11회 때, 12회 때 나왔어요. 여러분 교과서에 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5회, 11회, 12회. 다음으로 시설,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한다. 22회 때 나온 지문입니다. 인지 기능을 상실한 노인을 고의적으로 가출 또는 배회하게 한다. 낯선 장소에 버린다. 배회하는 상태에서 발견된 노인에 대하여 부양 의무자가 부양 의무 이행을 거부한다. 이게 6위에 해당되는 세부 학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인의 신체적 또 정서적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 방임, 6위 노인의 학대 유형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학대 행위와 세부 학대 내용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학대 유형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이렇게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요. 잘 이해하시고 시험에 대비하기 바랍니다. 자, 노인 학대 사례입니다. 표준교재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학대 사례. 다음은 노인 학대 상담센터에 의뢰된 실제 내용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저녁 7시쯤 퇴근한 아들이 어머니를 찾았으나 시어머니에 관심이 없는 며느리는 오후에 나간 시어머니의 귀가 여부를 모르고 있었다. 빨리 어머니를 찾아오라는 남편의 상화에 집 밖으로 나간 며느리는 여기저기 수소문하고서야 공원에 홀로 앉아 계신 시어머니를 찾을 수 있었다. 이때 화가 난 며느리는 학대 사례예요. 내가 놓친 애 때문에 진짜 힘들어 못 살겠어. 안 들어오고 뭐해요? 라며 고함을 질렀다. 이건 무슨 학대입니까? 정서적 학대다. 중요합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도 걸음이 늦는다고 밀어 넘어뜨리고 빨리 일어나지 않는다고 양주먹으로 수차례 구타하고 발길질을 하여 시어머니를 넘어뜨렸다. 어디에 해당됩니까? 신체적 학대 사례입니다. 다음, 집에서 늦은 저녁 식사를 하고 소파에 앉아 쉬고 있는 시어머니께 에이, 꼴 보기 싫은데 빨리 방에나 들어가지 왜 거기 앉아 있는 거야? 죽치고 앉아 있지 말고 빨리 들어가세요. 빨리 들어가요. 라고 소리를 질렀다. 무슨 학대입니까? 이 또한 정서적 학대죠. 다음 날 타박상과 갑작스러운 감기 증세로 시어머니가 몸져 누워 있었지만 며느리는 아픈 시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갈 생각은 않고 하루 종일 방 안에 방치하였다. 무슨 학대입니까? 방임에 해당됩니다. 다음, 며칠 후 시어머니의 생신을 맞아 방문한 작은 아들이 준 용돈을
며느리가 빌려달라고 하여 다 써버리고 경로연금이 지급된 통장과 도장을 가져가서는 돌려주지 않았다. 무슨 학대 사례인가요? 경제적 학대 사례죠. 다음,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시어머니는 삶의 의욕을 잃었는지 세수도 않고 치사도 제대로 하지 않아 몸이 날로 쇠약해져 갔다. 뭡니까? 노인 스스로를 격려하거나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 관련된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한 경우이기 때문에 자기 방임에 해당됩니다. 자,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자,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법적이고 제도적인 장치인데요. 표준교재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법적 제도적 근거는 뭐냐? 요양보호사가 직무상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법적으로 대대적으로 의무하고 있습니다. 법적 제도적으로 의무하고 있습니다. 자,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의 역할. 보건복지부는 노인 보호 업무와 관련된 법, 제도적 정책 수립, 노인 복지 시설에 대한 행정과 재정적 지원이 보건복지부의 역할이고요. 시도는 시설 확인과 업무 지도 및 감독, 학대 피해 노인의 확인, 행정적인 조치 등이 시도의 역할이고요. 시군구는 신분 조회 요청 등에 대한 협조, 노인복지시설과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노인 인권 보호 및 학대 예방 관련 위원회 설치 운영 등의 역할이 시군구의 역할이고요. 다음으로 노인 보호 전문기관 적어주십시오. 기출이 19회, 20회, 21회, 23회, 26회, 28회, 29회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노인 보호 전문기관 중요합니다. 이 역할을 적어놓고 이런 역할을 하는 기관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노인 보호 전문기관은 노인 학대 사례의 신고 접수, 신고된 시설 학대 사례 확인, 시설의 학대 사례 판정에 대한 자문, 학대 사례에 대한 사례 관리 절차 지원 등이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역할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역할은 학대 피해 노인 및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개입 협조예요. 개입 협조.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입소 의뢰 시 신속한 보호, 보호의 역할. 시설 내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 학대 예방 교육 실시 하는 역할이 노인복지시설입니다. 사법경찰. 이 사법경찰도 20회 때, 23회 때 나온 기출입니다. 사법경찰의 역할은 노인학대 신고 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노인학대 행위자의 형사재판을 요하는 사례에 대한 수사 전담, 응급조치를 요하는 노인학대 사례를 일시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의뢰하는 역할이 사법경찰의 역할입니다. 다음, 의료기관은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소견, 증언의 진술의 역할을 하는 게 의료기관이고요. 법률기관은 학대 행위자에 대한 보호 처분을 포함한 판정을 하고 후견인의 지정, 피해 노인을
가족과 격리하는 역할이 법률기관에 하는 역할입니다. 자, 이제 제 10강 노인학대 예방과 유형 기출 오답 바로잡기 역대 기출문제 오답을 바로잡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유형을 적으시오. 답이 다 표기되어 있네요. 와상 대상자의 체위 변경을 태만히 한다. 신체 관련 내용입니다. 신체적 학대. 아픈 노인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 방임이죠. 좋아하는 곳에 가지 못하게 외출을 시키지 않는다. 정서적 확대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시설에 맡긴 후 주거지로 옮기고 연락을 두절했다. 무슨 학대에 해당됩니까? 유기입니다. 가출해도 찾지 않는다. 이 또한 유기죠. 노인의 신체를 구석하거나 제한된 공간에 가둔다. 신체적 학대입니다. 노인에게 의료적 처치 및 보호를 소홀히 한다. 이거는 방임이라고 그랬죠? 시설에 입소시켜 연락과 왕래를 두절한다. 유기라고 그랬습니다. 노인과 접촉을 기피한다. 정서적 학대입니다. 노인의 소득 및 재산을 임의로 사용한다. 재정적 학대, 경제적 학대에 해당됩니다. 며느리가 놓친 애 때문에 진짜 힘들어 못 살겠어. 에이 꼴 보기 싫으니 빨리 방에 들어가요. 라며 소리를 질렀다. 이거는 정서적 학대 또는 언어적 학대라고 합니다. 대상자가 가족의 눈치를 살피거나 말하기를 주저한다. 자, 정서적 학대라고 했죠. 체납된 공과금 및 세금 고지서가 발견되고 개인 소지품이 없어지고 생활비가 없다. 뭡니까? 재정적 학대예요. 할머니가 밤새 설사하여 얼굴이 창백한 상태인데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마을회관으로 놀러 가셨다? 방임에 해당됩니다. 보청기, 안경 등이 없거나 부수어졌다. 계절에 맞지 않는 더러운 의복을 입고 있다. 난방, 전기, 가스, 전화, 수도 등이 단절되어 있다. 뭐에 해당됩니까? 방임에 해당됩니다. 다음, 노인 스스로 의식주 관련 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이어받는다. 의료 처치 또는 약 복용 등 치료 행위를 거부한다. 자기 방임입니다. 자, 이어서 역대 기출 문제를 재구성해서 만든 정말 핵심 조직의 문제 같이 여러분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시설에서 동료 요양보호사가 치매 대상자에게 폭언과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을 목격했을 경우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 못 본 척 한 후 조용히 관찰한다. 2.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주의를 주고 비밀로 해준다. 3.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한다. 4. 기관에 보고한 후 사례회의에 사용한다. 5. 대상자에게 사과하라고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말한다. 자, 시설에서 동료 요양보호사가 치매 대상자에게 폭언과 부당한 대우를 하는 걸 목격했을 경우 어떻게 한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나 경찰서에 신고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 방문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대상자의 몸 여러 군데에 멍들고 상처난 자국이 발견되었다. 요양보호사 대처 방법은 1. 대상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준다. 2. 그냥 모른 척한다. 3. 보호자에게 알린다. 4.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 5.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알린다. 정답은 나왔죠?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3. 다음 업무들은
업무들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오는 것은 노인학대 사례의 신고 접수, 신고된 시설학대 사례에 대한 확인, 개입, 신고된 학대 사례 관리 절차 지원,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1. 경찰서, 2. 의료기관, 3. 노인보호 전문기관, 4. 보건복지부, 5. 시군구. 정답은 뭡니까?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10강 우리 그 노인학대 예방 및 유형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11강 요양보호사의 인권보호가 이어서 강의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